뉴스로 여는 아침. 네, 뉴스로 여는 아침 방송인 조현정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수단 구성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곽상도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편파적이다. 이런 한국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은 확대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의 입장차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박상기 장관은 특별수사단을 거론했습니다. 그전에는 총 4가지 방식이 물망에 올랐는데 특임검사제도, 특검, 상설특검, 특별수사단입니다. 예. 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특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특검은 도입하려면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을 제정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에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그래서 다른 상설특검을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상설특검은 특검과는 다르게 별도의 특별법은 필요 없지만 역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박상기 장관은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수단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은 과거에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를 내린 사안인데다가 정치권의 외압 의혹까지 파헤쳐야 하는 만큼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은 이제 특별수사단이고. 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동영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KBS가 입수한 자료인데요. 별장 주인인 윤중천 씨와 당시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사이에 있던 대화입니다. 예. 2013년 대화인데 경찰이 별장 동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시기입니다. 윤 씨는 상대방에게 별장 동영상 회수 안 했냐, 지금 그게 누구 손에 있냐, 따지듯이 물어보고요. 예. 대화 속에 김 전 차관도 등장합니다. 경찰 간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김학의가 본인이 찍은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안다, 같이 찍고 서로 찍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까지 했다는 YTN 보도도 있었고요.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이 동영상 때문에 탈락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동영상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까지 동영상이 언급이 됐는데요. 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그야말로 난타전이었는데요. 먼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에 박 후보자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날아들었는데 박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따로 뵙자고 했고 그래서 내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냈다.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꺼내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박 후보자가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언급만 했다. 그렇죠. 그렇게 예. 또 정정을 했더라고요. 난타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자료 제출 논쟁으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격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초혼, 재혼, 실제 결혼 날짜, 유방암 수술 받은 날짜, 병원 이런 것들이 인사검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과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예. 박 후보자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가 2256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제출하지 않은 게 145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반박을 내놨습니까?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박 후보자 부부가 전통시장에서 82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요. 예. 여기에 박 후보자는 주로 현금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다. 할머니에게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받아쳤고요. 또 이현주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조가 안 됐다. 무시하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 보내드렸는데 주신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었다. 그 주소를 3차례나 보냈지만 계속 안 받았다고 해서 오타가 난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간에 여러 후보자들 저격수 노릇을 했던 박 후보자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검증의 화살이 날아온 건데요. 한편으로는 후보자의 암수술 이력이나 자녀들의 성적, 출생 자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관음적 청문회는 안 된다. 자조 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단체로 보이콧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죠.
예, 줄줄이 엮여 나오는 KT 채용 비리 소식입니다. 네,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됐죠? 네, 2012년 KT 홈고객 부문 총괄 사장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김성태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한 시기를 보면 2011년 4월에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2012년 하반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사례는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서 총 9건인데요. 옛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친인척과 차관급 예우를 받는 민간위원회 사무총장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서류 심사나 1차 면접, 적성 검사 등에서 탈락을 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서전 사장은 부정 채용한 사실이 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결국 구속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9건이 모두 2012년 당시의 채용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건은 이보다 앞서 구속된 김모 전 전무가 부정 채용을 주도했고 서유열 전 사장은 6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겹치는 2건을 두 사람이 함께 관여한 건이고요. 이로써 김성태 의원 의혹으로 시작됐던 수사는 이제 KT 채용 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성태 의원 지금 몽골에 있던데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까? 이게 서전 사장보다 앞서 구속된 김모 전 전무가 있는데요. 총괄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 김 씨와의 관련성을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전 사장까지 구속됐기 때문에 두 사람 진술 내용에 따라서 김성태 의원까지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칼끝은 더 위로 뻗어 올라가면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석채 전 회장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과 관련해서도 뭔가 증거를 확보한 건가요? 이게 지난 1월에 검찰이 서울 광화문과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를 압수수색했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고 여기에 보면은 합격자 이름은 물론이고 유력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의원 딸 이런 식인 아하. 거죠. 또 이석채 전 회장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불러서 재임 기간 중에 부정 채용을 주도했는지 정치권과 관과의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네요. 한편 KT 세노조는 황창규 회장을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KT 청문회는 4월 17일로 확정됐다고요? 네, 아직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인데 여러 번 뒤로 미뤄진 끝에 4월 17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자리고요. 이 자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 오성모 KT 부사장이 증인으로 섭니다. 예. 화재 이후의 경과 및 향후 대책 보고 원인 규명 등을 신문을 하는데요. 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채용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경전 끝에 일정에 합의를 하긴 했지만 청문회가 원만하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다음 소식 또 바로 보겠습니다. 네, 군의관들이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요? 국군 양주병원 A대위 등 군의관 8명이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민 건데요. 실리콘으로 자신의 지문을 본뜬 뒤에 당번 군의관을 통해서 출퇴근 지문 인식기에 대신 찍는 수법을 정말 썼습니다. 정교한 수법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또 이 와중에 야근 수당까지 챙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군 의무사령부와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고요. 전체 국군병원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군 기강회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수소수 관련 소식인데요. 이 수소수가 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예요, 요즘에 활성산소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상 검증된 효과는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전혀 나왔습니다. 없다. 예, 관련 임상 시험과 논문을 점검했더니 이런 광고들은 모두 거짓으로 나왔고요. 수소량이 표시량의 10%에 불과했던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니어서 제품 회수 대상은 아니고요. 식약처는 다만 거짓 광고에 현혹돼서 비싼 가격의 수소수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주의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저는 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제 옆에 있었네요. 예, 씁쓸하네요. 위로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듣죠. 방송인 조현정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